대한민국이 사라질 수도 있대? 믿기 힘든 말 같지만 공식 인구 추계는 이를 현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년 뒤 대한민국 인구는 지금의 15% 수준 약 753만 명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금의 서울 인구보다도 적은 숫자입니다. 이처럼 인구 절벽은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까지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이 똑같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지난 5년 동안 오히려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몰려든 도시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신도시가 들어서고 밤마다 불 켜진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학교와 인프라가 빠르게 자리 잡은 곳들입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2020년과 2025년 인구를 비교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5년간 인구가 1만 명 이상 증가한 도시들을 분석했고 그 중에서도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탑10 도시만 엄선했습니다. 이 도시들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를 바꿀 주인공들입니다. 지금도 뜨겁지만 앞으로는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곳들이죠. 과연 어떤 도시들이 순위에 올랐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숫자 뒤에 숨어있던 성장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10위는 바로 과천시입니다. 2020년 인구 약 7만 명에서 2025년에는 7만 5천 명으로 늘며 5년간 5,600명이 증가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 약 1.6%로 작은 도시임에도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과천은 서울 서초구 읍면동, 동작구 사당동, 그리고 안양 평촌 신도시와 맞닿아 있습니다. 교통은 지하철 4호선을 이용하면 사당역까지 약 20분, 강남역까지 환승 포함 30분에서 35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GTX 신호선이 개통되면 과천에서 삼성역까지 15분 되면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성장의 가장 큰 배경은 재건축 아파트 입주입니다. 과천 주공 단지들이 차례차례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로 바뀌었는데요. 1단지는 과천 푸르지오 서밋으로, 2단지는 레미안 슈르로, 4단지는 과천 센트레빌, 6 및 7단지는 과천 리버필드, 8단지 및 9단지는 과천 푸르지오 라비에노, 10단지는 이편한 세상 과천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과거에는 저층 주공 아파트들이었지만 지금은 푸르지오 레미안 센트레빌 같은 대형 브랜드 단지들로 채워지면서 주거 수준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입주 세대 대부분이 30대, 40대 맞벌이 부부와 신혼부부들인데 이들이 곧 교육 소비 주거 수요를 함께 끌어올리는 핵심 인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3기 신도시 과천지구 개발도 예정돼 있어 추가로 약 7,000세대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즉 과천은 서울 옆세권, 쾌적한 자연환경, 고급화된 브랜드 주거지라는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갖춘 도시입니다. 앞으로도 강남 접근성과 주거 선호도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9위는 하남시입니다. 2020년 인구는 약 28만 명이었는데요. 2025년에는 30만 8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5년 동안 약 2만 8천 명이 증가했고 증가율은 약 10%, 연평균 2%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하남의 성장은 신도시 개발 덕분입니다. 초기에는 미사강변도시와 위례 신도시가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가밀지구와 위례 자이더시티 같은 대규모 단지가 입주하면서 인구 유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례 자이더시티 2,500세대 2021년 입주, 가밀 푸르지오 마크베르 1,700세대 2021년 입주, 가밀 스위시티 빌블록 2,000세대 2022년 입주. 이처럼 최근 23년 사이에도 수천 세대가 줄줄이 입주하면서 하남은 여전히 불 켜지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도 눈에 띄게 발전했습니다. 스타필드 하남은 수도권 동부의 랜드마크가 되었고 카페거리, 학원가, 병원, 대형마트까지 자리 잡으면서 서울 못지않은 생활 환경을 갖추게 됐습니다. 교통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하철 5호선 연장이 이미 개통돼 있고 앞으로는 9호선 연장, GTX-D 신설 논의, 인천 2호선 연장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교통망이 현실화된다면 하남에서 강남 여의도까지 접근성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대는 3기 교산 신도시입니다. 2026년 이후 본격 입주가 시작되면 수만 세대가 추가로 공급되면서 하남은 서울 동쪽의 핵심 거점 도시로 다시 한번 도약할 겁니다. 즉 하남은 과거 미사와 위례의 성장에 이어 최근 가밀자이더시티 그리고 앞으로 교산 신도시까지 끊임없이 확장하는 수도권 동부의 대표 성장 도시입니다. 8위는 세종시입니다. 2020년 인구는 약 34만 명이었는데요. 2025년에는 38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5년 동안 약 4만 명이 증가했고
증가율로 따지면 약 11.8%, 연평균 2.3% 성장입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계획도시이자 행정수도 후보 도시입니다. 입지를 보면 남쪽으로는 대전, 북쪽으로는 청주와 맞닿아 있어 충청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전의 연구산업 인프라, 청주의 첨단 산업단지와 생활권을 공유하면서 사실상 새 도시가 하나의 권역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세종은 특별한 도시입니다. 정부 세종청사 공공기관이 대거 이전하면서 대한민국 행정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죠. 이 때문에 세종의 집값은 다른 도시보다 정치적 변수에 크게 흔들립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 직전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활발해지자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2020년에는 아파트값이 무려 연간 42% 넘게 치솟으면서 대한민국 전체에서 상승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이후 대통령실 이전 문제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자 집값은 다시 주춤하며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속으로 하락을 기록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상황이 다릅니다. 정부 부처와 주요 청사가 이미 내려와 있고 국가 차원의 행정 기능이 세종에 뿌리 내렸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정치 이벤트에 따라 흔들리지만 장기적으로는 행정수도로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도시라는 겁니다. 지금도 세종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꼽힙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함께 짓는 독특한 교육 환경, 세종국제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같은 특목고, 앞으로 추진되는 국제학교와 대학병원 설립까지 교육과 의료 인프라도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결국 세종은 단순한 지방 신도시가 아니라 정치 경제적으로 나라가 밀어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집값은 출렁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미래의 중심지로 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위는 평택시입니다. 2020년 인구 약 50만 명에서 2025년에는 56만 명으로 5년 사이 무려 6만 명이 늘었습니다. 증가율로 따지면 약 12%로 전국 대도시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성장률입니다. 평택은 무엇보다 산업 기반이 막강합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으로 직원과 협력사 인원만 합쳐도 10만 명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군기지 캠프 홈프리스에는 약 4만 명의 미군이 주둔해 있고 가족까지 합치면 10만 명 이상 인구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런 산업 기반 덕분에 2030대 청년층 전문직 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글로벌 주재원 가족까지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도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덕국제 신도시가 있는데 총 6만 세대 규모로 계획됐고 입주율이 이미 80%를 넘어섰습니다. 단지별로 보면 자이 고덕 리더스 2,300세대 이편한 세상, 고덕 센트럴 3,000세대 1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 2,600세대 입주가 이루어졌습니다. 불과 3년 사이 수천 세대 단지들이 줄줄이 입주하면서 고덕은 순식간에 불 켜진 신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새 아파트와 함께 학군상권 병원국제학교까지 들어서며 생활 인프라가 빠르게 완성되고 있습니다. 교통도 강력합니다. SRT 지제역에서 수서역까지 20분대에 도착할 수 있고 수도권 전철 1호선서해선이 연결돼 서울 인천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GTX-A 연장 논의와 평택항 물류망 확충까지 더해진다면 평택은 교통산업주거가 결합된 진정한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즉 평택은 단순한 공업도시가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국제, 물류, 대규모 신도시 주거지를 모두 갖춘 대한민국에서 가장 글로벌화된 성장 도시입니다. 6위는 시흥시입니다. 2020년 인구 약 46만 명에서 2025년에는 52만 명으로 5년간 약 6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5년 증가율은 약 13%, 연평균 약 2.5% 성장한 셈입니다. 시흥의 성장은 신도시 개발 덕분입니다. 초기에는 105 신도시가 중심이었습니다. 105 SK뷰 1900세대를 비롯하여 19년 105 한신더휴 1700세대까지 8000세대가 넘게 입주하였고 이후 2020년에 들어서는 장현지구, 은계지구에서 대규모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편한 세상 장현 퍼스트파크 1400세대, 호반서밋 더퍼스트 장현 2000세대도 2023년 입주했습니다. 은계 푸르지오 1800세대와 105 호반서밋도 22년과 23년에 입주했습니다. 105 시산블록 호반서밋 1500세대 2022년 입주. 즉 시흥은 불과 몇 년 사이 수만 세대가 순차적으로 입주하면서 105 은계 장현으로 확장되는 신도시 성장 삼각축을 만들고 있습니다. 산업적 기반도 탄탄합니다. 시흥은 반월시와 산업단지와 인접해 있어 실제 생활 수요와 바로 연결됩니다. 즉 일자리가 가까운 도시에 살면서 출퇴근할 수 있는 구조가 인구 증가로 이어진 겁니다. 교통 호재도 큽니다. 앞으로 GTX-C 신안산선 개통이 예정돼 있고
이미 개통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가 연결돼 광역교통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즉 시흥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교육, 의료, 산업, 교통을 동시에 품은 수도권 서부의 핵심 성장 도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5위는 화성시입니다. 2020년 인구는 약 84만 명이었는데요. 2025년에는 96만 5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5년 동안 무려 12만 5천 명이 증가한 겁니다. 증가율은 약 14.9%, 연평균 약 2.8% 성장으로 전국 대도시 중에서도 손꼽히는 성장률입니다. 화성의 성장은 크게 두 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동탄이 신도시 개발. 둘째, 삼성전자 반도체 자동차 산업. 먼저 주거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동탄이 신도시는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입주가 이어지며 불 켜진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레이크, 동탄역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가 19년, 22년에 입주하고 21년에서 23년 사이 자이 푸르지우, 호반 서밋 같은 대단지들이 순차 입주했습니다. 이처럼 최근에도 수천 세대 신축 아파트가 꾸준히 들어서면서 동탄은 이미 서울 못지않은 메가 신도시로 변모했습니다. 산업 기반도 막강합니다. 화성에는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 기아현대차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단지들이 모여 있어 젊은 맞벌이 전문직 인구가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주거와 일자리가 함께 있는 완전한 자적 도시로 기능하고 있는 거죠. 교통망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미 GTX A1부 구간이 개통돼 동탄에서 서울수서 서울역까지 빠르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GTX A 삼성수서 구간이 열리면 강남 접근성은 20분대로 단축됩니다. 신분당선 연장도 추진 중이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도 일부 개통해 광역교통망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즉 화성은 단순히 인구가 많은 도시가 아니라 산업, 주거, 교통이 동시에 발전하는 수도권 남부의 핵심 성장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4위는 김포시입니다. 2020년 인구는 약 44만 명이었는데 2025년에는 51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5년 동안 무려 7만 명이 증가했는데요. 증가율은 약 15.9%, 연평균 약 3% 성장으로 수도권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김포의 성장은 무엇보다 한강 신도시 개발 덕분입니다. 젊은 신혼부부와 맞벌이 가구가 대거 유입되면서 김포는 지금도 출산율이 수도권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주 단지를 보면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김포 한강 메트로 자이푸르지우 일스테이트 약 7,000세대가 입주했고 2019년에는 김포 한강 센트럴자이 1,700세대, 2020년에는 김포 한강 신도시 호반베르디움 1,200세대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입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구례동의 캐슬&더샵 퍼스트 4,800세대가, 2023년에는 운양동의 더샵 리버폴의 2,000세대와 고촌의 캐슬&더샵 디에트르 1,500세대가 새로 입주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 수천 세대가 줄줄이 입주하면서 김포는 순식간에 서울역 신흥 대도시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약점도 분명합니다. 바로 김포 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지옥철이라고 불릴 정도죠. 그럼에도 김포가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미래 교통망 논의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만 해도 GTX D 노선 신설 논의, 서울 지하철 5선 김포검단 연장 예타 조사, 인천 2호선 김포고양 연장 예타 조사가 있습니다. 다만 이들 사업은 아직 예타 단계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제성 논란이 있어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김포는 현재는 교통이 약점이지만 젊은 인구의 꾸준한 유입, 신도시 대규모 입주, 그리고 교통망 확충 기대감 덕분에 앞으로도 수도권 서북부의 핵심 성장 도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3위는 아산시입니다. 2020년 인구는 약 32만 명이었는데요. 2025년에는 37만 7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5년 동안 약 5만 7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은 약 17.8%, 연평균 약 3.3% 성장으로 충청권 도시 중 가장 빠른 성장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산이 지방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지방 도시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산은 오히려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강력한 산업 기반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캠퍼스 같은 대기업이 버티고 있고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수많은 일자리가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덕분에 20대에서 40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주거 흐름을 보겠습니다. 아산 탕정이지구 행복주택 A14블록 1139세대 2022년 9월 입주 완료. 행복주택 A9블록 884세대 2023년 11월 입주 완료. 이와 함께 모종배방 일대에서도 포레나 자이 푸르지오 같은 민간 브랜드 아파트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순차적으로 입주했습니다. 즉 최근 몇 년 사이 수천 세대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아산은 지금도 불 켜지는 신흥 주거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도 강력합니다. KTX와 SRT가 모두 정차하는 천안 아산역을 통해 서울역까지 30분대에 도착할 수 있고 수도권 전철 1호선 아산역에서는 서울 용산까지 약 1시간 남짓 걸립니다. 장항선 복선 전철화도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며 2027년까지 전 구간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즉 아산은 충청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사실상 수도권 생활권에 포함되는 도시입니다. 대기업 산업 교통 요충지 신도시 주거지 개발이 삼박자를 이루며 앞으로도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위는 오산시입니다. 2020년 인구는 약 22만 명이었는데요. 2025년에는 27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5년 동안 약 5만 명이 증가한 겁니다. 증가율은 약 22.7%, 연평균 4.1% 성장으로 수도권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오산은 도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수도권 남부의 교통 요충지라는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원, 평택 사이에 위치해 출퇴근 접근성이 탁월하고 덕분에 20대, 30대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유입이 활발합니다. 주거 흐름을 보면 세교지구와 오산 역세권 개발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교지구에서는 호반서밀 라프리미어 13블록 2,400세대가 2026년 6월 입주 예정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즉 현재는 대규모 신규 입주 단지가 많지는 않지만 세교지구를 비롯한 후속 개발이 본격화되면 수천 세대 추가 공급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교통 인프라도 강력합니다.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새마역, 오산대역, 오산역, 진이역 4개 역을 지나며 서울과 수원, 평택 어디든 바로 연결됩니다. 또 바로 옆 동탄에 있는 SRT 동탄역을 이용하면 서울 수서뿐 아니라 부산 목포 같은 장거리 이동도 훨씬 빨라집니다. 앞으로는 GTX-C 연장 논의, 남부광역철도망 계획까지 추진되고 있어 교통 여건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즉 오산은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인구 유입 교통허브 기능 신도시 개발 기대감이 겹치면서 앞으로도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양주시입니다. 2020년 인구는 약 21만 명이었는데요. 2025년에는 26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불과 5년 사이 약 5만 명이 증가한 겁니다. 증가율로 따지면 약 23.8%, 연평균 4.4% 성장으로 전국 모든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양주는 서울과 맞닿아 있는 북부 수도권 대표 신도시죠. 특히 옥정과 회천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젊은 신혼부부와 아이 키우는 세대가 대거 유입되고 있습니다. 실제 입주 흐름을 보면 옥정지구 A4-1 공공분양단지 약 1,409세대가 2023년 7월에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회천중앙역 인근 대강로제비양단지 약 621세대가 2026년 9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격 경쟁력이 큽니다. 옥정 신축 아파트 전용 84위 기준 시세가 4억 후반에서 5억 원대, 반면 구도심 아파트는 2억 원대 초중반에 거래되고 있죠. 서울 생활권 안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새 아파트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양주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교통 인프라도 계속 확장 중입니다. 지금은 수도권 전철 1호선 덕정역, 양주역, 덕계역을 통해 서울로 이동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지하철 7호선 연장 도봉산에서 옥정, 포천까지 이어지는 구간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30년 개통이 예정돼 있는데 완공되면 양주에서 강남까지 환승 없이 연결됩니다. 즉 양주시는 신도시 개발 합리적인 주거 비용, 그리고 교통 확장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앞으로도 수도권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도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5년 동안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대한민국의 10개 도시를 살펴봤습니다. 이 도시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교통이 도시를 연결하며 사람들이 원하는 개발과 변화가 도시의 얼굴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고 있습니다. 많은 도시들이 불 꺼지는 위기를 겪고 있지만 오늘 소개한 이 도시들은 오히려 인구가 늘면서 한국의 미래 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있습니다. 어디가 더 낫고 덜한지를 따지기보다 이 도시들 모두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떠받칠 중요한 축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도시가 가장 강하게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오랩은 인구와 도시 그리고 부동산의 흐름을 가장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